한 세기를 건너오며 느린 다리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 또렷함 속에서 가장 자주 보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곳간에는 재물이 가득한데 정작 자기 삶은 가뭄처럼 메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은 넓고 통장은 두텁고 자식들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얼굴에는 늘 경계가 남아 있습니다. 식당에 앉아도 가격표를 먼저 보고 옷을 사러 가도 할인율을 먼저 따집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는 순간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 그 말이 쌓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기본값이 낮아지면 자존도 함께 낮아집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는 말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로 변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젊은 날 우리는 모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껴야 산다고 지금 참으면 나중에 웃는다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덕에는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어야 하듯 삶의 단계가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절약이 삶을 단정하게 만들 때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절약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 때는 병이 됩니다. 검소함은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는 힘입니다. 인색함은 정당한 욕구까지 죄처럼 만드는 습관입니다. 검소한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의 얼굴에는 늘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계산은 필요하지만 계산이 삶을 지배하면 숨이 얕아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통장 장호는 수십억인데 점심은 늘 가장 싼 것으로 끝냅니다. 겨울 난방을 올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새 옷을 사면 괜히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돈에 대한 두려움보다 행복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기쁨을 오래 누릴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것을 뒤로 미룹니다. 조금 더 모으면, 조금 더 안전해지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숫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연기 하나 더 붙어도 마음속에는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병원비, 자식의 문제, 세상의 변화, 예측하지 못한 일들, 불안은 늘 새로운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색함은 재산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줄이는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떠올립니다. 사과 한 상자를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싱싱한 사과와 멍든 사과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사과부터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깝다며 멍든 사과부터 먹습니다. 그렇게 멍든 사과만 고르다 보면 싱싱했던 사과도 시들어 버립니다. 결국 한 번도 가장 좋은 맛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날을 뒤로 미루면 좋은 날은 오기 전에 시들어갑니다. 오늘의 기쁨을 자꾸 유예하면 내일도 기쁨을 유예합니다. 그렇게 한 평생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낀 돈이 아니라 놓친 순간입니다. 놓친 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통장에 남은 숫자가 그 순간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새 옷 한 벌 사기를 주저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먹고 싶은 음식을 가격 때문에 미뤄온 날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만 더 모으고 나중에 즐기자며 오늘을 보류한 날이 얼마나 되는지, 이 질문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린다면 그 느낌은 신호입니다. 나를 너무 오래 뒤로 미뤄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미룸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돈을 탕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치를 권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형편 안에서 나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마릅니다. 마른 마음은 돈이 많아도 늘 배고픕니다. 그 배고픔이 결국 인생을 쓸쓸하게 만듭니다. 돈은 많은데도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살아갑니다. 쓰는 순간 줄어들까 두려워 꽉 움켜쥡니다. 그러나 움켜쥔 손은 무엇도 새로 잡지 못합니다. 돈은 종이이지만 동시에 에너지입니다. 흐를 때 힘을 가집니다. 우리 몸의 피가 순환할 때 생명이 유지되듯 돈도 순환할 때 삶에 온기를 더합니다. 피를 아끼겠다며 혈관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는 고이고 결국 그 부위는 썩어갑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고입니다. 고인 마음에는 불안과 의심이 먼저 번집니다. 인색한 사람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무언가를 잃을까 봐 경계합니다. 그 경계는 몸을 긴장시키고 마음을 좁힙니다. 반면에 자신을 적절히 대접하는 사람의 표정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사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허락에서 옵니다. 나는 이 정도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허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돈을 쓰면 돈이 사라진다고. 그러나 나를 위해 기분 좋게 쓴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고 자존이 됩니다. 아내와 먹은 한 끼 식사, 오래 미뤘던 여행,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선물, 그 순간들은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에 남은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쓰지 않고 묶어둔 돈은 결국 다른 이름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세금이 되거나 병원비가 되거나 때로는 가족 간의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보람 있게 쓰고 가는 것이 돈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비싼 것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형편 안에서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그릇을 손님 올 때만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손님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손님을 늘 마지막에 두고 늘 대충 대접하면 자존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자존이 낮아지면 선택도 낮아집니다. 선택이 낮아지면 삶의 결도 거칠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반복하면 정말 그 정도로만 살게 됩니다. 나는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집니다. 돈은 결국 태도를 따라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초라한 선택이 반복됩니다. 자신을 단정히 대하는 사람에게는 단정한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색함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는 큰 복이 담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쓰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고 혹시 모를 병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오늘을 모두 압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오늘도 완전한 하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하면 그때 즐기겠다고, 조금만 더 모이면 그때 여행 가겠다고,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옷을 입겠다고.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10년을 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먼저 멈춥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목표 금액이 모였을 때 그는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의 꿈을 대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돈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쓰이지 않으면 가능성은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지만 갈 때는 빈손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지금의 숨을 지나치게 죄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부는 장호의 합계가 아니라 기억의 합계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과 웃었던 장면인지 아니면 하지 못한 후회인지 아끼기만 하다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은 결국 옷장 깊숙이 남습니다. 그 옷은 물건이 아니라 미뤄둔 기쁨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즐길 수 있는 것을 내일로만 미루는 습관은 삶을 영원한 대기로 만듭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더 움켜줍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물론 무모하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준비하고 동시에 지혜롭게 누려야 합니다. 준비와 누림은 대립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되 오늘을 굶기지 않는 균형, 그 균형이 무너지면 삶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지금 즐길 수 있는 맛을, 지금 볼 수 있는 풍경을, 지금 느낄 수 있는 온기를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감각도 기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이야기는 태도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정갈한 그릇에 담는 사람, 낡은 옷 대신 단정한 옷을 입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 작은 습관이 품격을 만듭니다. 품격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존중에서 나옵니다. 나를 귀빈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필요합니다. 좋은 속옷을 입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잠드는 일은 낭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책 한 권, 짧은 여행, 향기로운 꽃 한 다발, 그 작은 선택이 나를 살립니다. 돈은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감사와 여유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아까워 죽겠네라는 말보다 나를 위해 쓸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결핍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동안 참아온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춥게 두지 않겠다고,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 말이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환하게 밝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면 통장은 부유해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숨이 막힙니다. 반대로 자신을 단정히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넉넉합니다. 그 넉넉함이 표정이 되고 표정이 운이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돈의 문지기로 살 것인지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돈을 움켜쥔 채 불안 속에 머물 것인지, 지혜롭게 흘려보내며 기쁨을 맞을 것인지,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나를 위해 작은 온기를 허락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허락이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얼굴에서 먼저 드러날 것입니다.